분열의 다양한 변이. 다음은 정신 내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분열과 다양한 치료자들이 참여하는 치료 세팅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열의 변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변이들이 가진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정신 내적 분열. 이미 설명하였듯이 분열은 투사적 동일시 과정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강력한 대인관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사적 동일시 없이 일어나는 분열은 순수하게 정신 내적 현상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순수하게 정신 내적 현상으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은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 이해했던 개념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일부가 자기가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대상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게 판타지죠. 그래서 그 대상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상을 통제하고 싶은 이런 판타지를 가지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런데 원퍼슨 사이콜로지죠. 이때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비오는 임상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투사적 동일시 현상들이 관계적인 모습으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측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비혼의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발달시켰는데 순수한 형태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그 환상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봤던 투사의 동일시가 둘 다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44세 남성 변호사 제이는 법정 안에 있을 때면 결단력 있으면서도 매우 남성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성복을 차려입고 자신이 우아한 여자인 것처럼 생각해 보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자기 표상은 제이 본인에게 별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제이는 이 상반된 표상을 부정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저는 다면적인 사람이에요. 제이가 가진 두 가지 자기 표상은 병원 치료 과정 중에 전부 드러났지만 치료자들에게 강력한 역전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여기서 이 저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투사의 동일시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열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일부분, 즉 자기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환상 속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나는 어느 남성처럼 느끼고 어떨 때는 여성처럼 느낀다고 한다면 자기 셀프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거 자체가 투사의 동일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설명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투사의 동일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이 분열된 상태가 있는데 우리 월요일 시간에 우리가 실존주의 이론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사인이라고 해서 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봤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존재 혹은 현 존재라는 개념, 다사인 혹은 사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론을 계속 끌고 가는데 그 속에서는 분열이라는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설명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심플하게 다사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낼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분석 영역 속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건 우리의 스피릿이라고 부르건 우리의 소울이라고 부르건 나라고 부르건 다사인이라고 부르건 나라는 존재 말하자면 셀프라고 할 때 이 셀프 자체가 마치 다사인이라고 지금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는 그 다사인 자체는 그냥 하나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사인 자체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분석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셀프 개념은 분열된 셀프들이 있다는 셀프 자체, 그걸 이거라고 부르건 셀프라고 부르건 우리가 통합된 하나의 인격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다면적인 인격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생기란다. 그래서 단순히 철학적인 사이만 가지고 설명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신분석 쪽에서 좀 더 정교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 누구나 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이기만 하고 여성이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남성성이 여성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내 스스로가 남성이라는 셀프, 부분 셀프를 온통 오운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셀프로 오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내 존재 자체가 여성적인 나, 남성적인 나가 보통은 분열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의 인격 속에서 남성적인 성격과 여성적인 성격, 남성적인 측면, 여성적인 측면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어떤 내담자의 경우는 어느 순간은 순전히 남성적인 매스큘린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여성성으로 드러난다. 낮에는 남성이고 밤에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투사적인 동일시라는 개념보다는 셀프의 분열이라는 개념에서 그냥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된 나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각각 다른 나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다. 특히 우리가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심하죠.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 내담자가 상담자를 뭐라고 해 이상화할 때 그 내담자의 마음이 있고 상담자를 아주 평가절하할 때 내담자의 마음이 각각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다양한 마음을 갖는다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분열되어 있는 순간은 온통 자기가 그 나를 우러러보는 자기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를 평가자라는 자기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각각 통합되지 않은 셀프가 드러난다고 보여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에 처하면 우리 보더라인적인 측면이 드러나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분열로 봐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경우는 이분들이 자기 셀프를 통합해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이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역동들이나 이분의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느 한 측면 남성으로서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남성이라고만 계속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밤에는 여성으로 이분이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존재가 어떤 다 리스펙트 해줘야 될 존재라고 봐야 돼요. 이게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다 남성으로 드러나는 이분과 딜을 할 때는 그 남성적인 존재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여성으로 드러나는 여성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너는 남성도 남성성과 여성을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런 측면도 보고 저런 측면도 보라고 우리가 해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 존재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남성성으로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너 안에도 여성성이 있는 거야 라고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는 어떤 나를 침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라고 보다 이분의 셀프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분이 통합된 셀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열된 셀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인식작용을 넘어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이중적인 존재, 다중인격인 경우에는 다중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어디 한국 드라마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사람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죠. 이게 어쩌면 분열된 자기의 모습이라는, 너무 힘든 자기 모습은 분열시켜서 그러지 않은 다른 쪽의 셀프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고통스러웠던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는 순간 나는 그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걸 피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내 셀프 자체를 쪼개서 그 고통스러움이 없는 셀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셀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셀프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우리 존재론의 입장에서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존재를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분열된 존재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빌드업해 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사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는데, 또 어쩌면 데카르트 같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thinking thing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메를로 뽕티 같으면 우리는 perceiving self라고, 우리는 지각하는 자기, 이렇게 여러 개념을 사용하는데 철학자들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임상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은 통합된 하나의 다사인이나 하나의 띵킹 띵이나 하나의 퍼시빙 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러 개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분열된 셀프라는 개념은 임상적으로 특히 정신분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그걸 셀프라고 하고 이고의 분열이라고도 하고 셀프의 분열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할 때 대상의 분열만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에서 많이 배우는 거가 이런 거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나를 실망시키는 엄마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나를 만족시키는 엄마하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나를 실망시키는 엄마를 둘로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 배드 마더, 굿 마더, 혹은 배드 브레스트, 굿 브레스트, 이제 이렇게 나누는 멜라니 클라인의 설명이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여기서 비욘이 이해하고 있는, 특히 비욘이 잘 설명해내고 있는 어떤 셀프의 분열, 자기 자체가 분열돼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고 자체가 파편화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는 자기 자체가 그 인식 주체 자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고통스러움을 주는 원천을 없애버리거나 원천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들을 분열시켜서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렇게 되면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리얼리티를 감지하지 않고 지각 능력이 없는 내가 되는 게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에 가는. 왜냐하면 자기를 완전히 분열시켜버리는, 파편화돼 버리니까 자기가 통합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세상을 고통스러움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수술할 때 먼저 마취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어쩌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기능을
잠깐 중지시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방어를 하고 있죠.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병리적으로 현실 적응을 잘 못해내는 사람의 경우는 아예 내가 인지하는 기능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연결되는 지점들을 파괴시, 우리 마음에 통일되게 생각하는 기능들을 쪼개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쪼개진 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돼 있을 때 고통스러운데 그냥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지만 그 현상을 보지만 내 고통스러움으로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리얼리티 센스가 사라진다. 현실 감각이 사라진 상태가 어떤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내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심하게 분열되면 심하게 분열된 상태가 정신분열증으로 가는데 그렇게 심하게 분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통합된 유니터리 셀프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누구나가 일정 부분 분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프로이드가 그 이전의 철학하고 다른 점은 그 이전의 철학은 모두 의식 철학이었다는 얘기예요. 카인셔스니스 중심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들어오면서 언컨셔스라고 하는 개념이 언컨셔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철학이니까 무의식 철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의식 철학과 무의식 철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무의식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을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식 철학의 단계에서 무의식 철학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어떤 철학을 지향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도 프로이드를 그냥 철학자라는 개념으로 보려고 하질 않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 스스로가 현상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브렌타노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브렌타노라는 이 철학자는 그 당시에는 심리학자였어요. 심리학자이고 영성가고 철학자이고 그분은 신부였는데 신부로서 사는 것이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 아래서 후설이나 프로이드가 다 그 영향을 받았는데 후설은 현상학을 대성한 사람이 됐고 그 후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을 대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정신분석 쪽에 브렌타노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봐서 현상학과 정신분석은 형제지간이라는 얘기예요. 계보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적인 사유가 정신분석의 사유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스승의 영향을 받은 이런 학문의 발전이 양편에서 일어난 케이스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내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우리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는 인격을 의식적인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이론대로 간다고 한다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 존재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심플하게 볼 것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봐야만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학이나 실존주의 쪽에서 발달된 그 개념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정신분석 쪽에서 보는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실존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존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양한 인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러한 체험이나 우리의 통찰이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나 현상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그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일부 환자는 각기 다른 치료자들에게 교차적인 자기 표상들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치료자들에게 그런 자기 표상에 상응하는 대상 반응을 손쉽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대상 관계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치료자들이 투사적 동일시와 연관된 분열에서처럼 거센 의견 충돌을 보일 가능성도 낮다. 또한 대상에 대한 반응들이 자극된 경우라 할지라도 치료자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반응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수 있다. 대인관계의 현상으로 시작된 것이 순수한 정신내적 현상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판타지 영역에서 있는데 이게 대상관계나 대인관계로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발달해서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판타지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크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내담자도 우리가 잘 그걸 이해하는 상담자가 있게 되면 이러한 대인관계적인 투사적 동일시 사용이 줄어들면서 본인 안에 판타지 영역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투사의 동일시가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다. 그 투사의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심플하게 분열이라고 분열된 상태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의 분열된 모습을 외부에 투사해서 행동화시키지 않고 대인관계 현상이 아닌 순수한 정신내적 현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사의 동일시를 사용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역동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춤추지 않으면 이분들도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역동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